국정농단 묵인한 우병우, 문체부의 인사 개입한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가 한 말 있어요. 표적수사, 법치주의를 보여달라. 정치보복, 표적수사, 법치주의 보여달라. 이렇게 우병우가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도 법치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는 지가 지켰어야지. 정치보복, 표적수사, 표적기소는 우병우의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기한테 이게 떨어지면 법 지켜달라고 그러고 정치보복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 비우씨 같은 새끼들 정말. 그리고 여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검찰에서 이제 8년을 구형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재판부에 8년 선고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너무 가볍다고 좀 속상한 느낌이 드는 게, 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국정농단은 말 그대로 그 헌법 유린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무시한 범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에는 그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굉장히 선언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헌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 새끼들은 그냥 다 그냥 뭐 20년, 30년 이렇게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속상하더라고. 이게 지금 8년 구형하면 결과적으로 뭐 4년, 뭐 3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4년에서 6년 정도 예상이 네. 되죠. 예. 너무 속상해요. 이게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블랙리스트, 뭐 직권남용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그 범죄가 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런 게. 자, 살아있는 우병우, 다른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상규 씨. 지난 주말에 여상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핫해 여상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여상규. 19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서 노가다 하고 있을 때 같은 상임위에서 거의 매주 봤었거든요. 여상규 의원을. 여상규 의원을 볼 때마다 속으로 그랬죠. 저 씨발 새끼. 알고 있었어요? 저 개새끼 이 하면서. 사람의 정체에 대해. 파파이스 이전에 그 나는 꼼수, 나 꼼수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여상규가? 예. EJ에서도 그 한번 몇 번 등장해요.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 나올 때마다 여상규 이름이 나오거든요. 황우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볼 때마다 속으로 욕을 많이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진이 그러니까 여상규한테 질문했던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상규식으로 답하겠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방송 내용은요.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를 했는데 이때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석 씨는 1998년 가석방이 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사건을 재조명했는데 전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님 전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스마트하지. 안녕하세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 마차입니다. 석달윤 씨를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이거는 야수한테 올립니다. 야수님.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10건 정도씩 하는데 1년 이상 된 거 기억 못 하죠.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진 않습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진짜.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여기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인데 평상시 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군사정부 등등 해서 박정희, 전두환 뭐 이런 정권들 속에서 정권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굉장히 많죠. 네.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내려놓고 나면 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왜 김희수 재판관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5.18 관련한 분들한테 어떤 선고를 내려놓고 나서 사죄하잖아요. 네. 잘못됐다. 군인신문의 판사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진짜 웃기고 앉아있는 이 새끼가 이 여상규라는 인간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은 판사를 할 정도의 지적인 능력이라면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달준 씨라는 분이 당했던 그 차마 입으로 꺼내기도 끔찍한 그 고문들 막 성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짓을 하고 뭐 매달고 때리고 했던 그렇게 몸이 망가진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와서 고꾸라지면서까지 그 선고를 내렸다면 그 모습이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그게 20년, 30년 지났다고 해서 그게 지났다고 해서 그 잊혀질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한 주에 재판을 10건 아니라 100건, 1000건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특이한 건 사람이라면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기억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렇지. 상황들을 물어봐야지. 무슨 사건이었죠? 네. 뭐 기억이 안 난다며. 예. 언제적 사건이었죠? 예. 이렇게 더듬는 것도 아니고 이름 딱 나오는 순간에 지레 찔려서 나 그건 몰라 이렇게 예.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으로도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우성 씨, 예. 홍강철 씨 이분들이 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에요. 이때 이런 사람을 똑바로 처벌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48년생이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대까지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도 지금 그런 짓거리를 했던 정치인들이 있어요. 판사나 검사로 있으면서. 양승태도 그런 사람들. 그렇죠. 김기춘, 황우여, 양승태, 정영근, 안강민, 뭐 이미윤 등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제가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그 사장님한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에 살면서 그 동네 토백이었는데 온 가족이 간첩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자기는 간첩단이 있었다고 확신한다는 이야기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간첩으로 있었을 법한 사람들은 다 조작된 거다.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간첩단 사건 터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지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뭐 자기 가족을 잠깐 찾아온다라거나 뭐 그런 시절의 것들이 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요걸 다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불어 해서 안 불면 고문하고 예. 고문 당하다가 뭐 죽거나 몸에 상해를 입거나.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이는 이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이 올리고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시간 안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그 공부하는 걸 포기해요. 현대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이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고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목소리를 내고 낙선운동을 하고 또 시민으로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딱 붉어졌을 때 청와대 게시판에 우르르 몰려가서 하면 그것도 그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아요. 자, 야수님을 기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다 기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까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TV에 나와서 지금 주말 내내 달궈진 거긴 한데 지금은 사실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전같이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이 사람을 파헤쳤다. 그럼 지금 같은 여파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다른 것 같고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요.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석달윤에 대한 그런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책임 있는 장본인이라는 그런 식의 막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반성 없이 정말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자리 국회의원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에 내려가서 공천 받으면은 그걸로 그냥 자기 예. 영화를 누리고 사는 거죠.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감투를 쓴 그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 입에서 어떻게 감히 이런 고문 조작 사건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감히 웃기고 앉아있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뱉을 수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나 그 피해자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마차님도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살아왔던 게 대한민국의 역사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간첩 조작 사건은요,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일으켰습니다. 박정희하고 김종필이 정권을 잡고 나서 박정희 큰형 박상희의 아주 절친이었던 황태성 씨가 김일성으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사로 내려왔는데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을 해버려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주 뿌리 깊게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적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인 적도 있었어요. 아, 씨발 욕 나온다 진짜. 그리고 2008년부터 3선 당선이 되면서 의원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득표율이 50%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엔 뺏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이 사람을 직접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배경 지식 없이 보잖아요.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이게 호리호리하니 백발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결한 선비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악마의 가면인 거지, 네. 사실은. 근데 보니까 영화 1987에 나온 허위 자백을 받아서 간첩으로 조작 수십 년의 형을 받게 만든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국방부에 17명, 국가정보원에 7명, 경찰청에 2명, 복지부에 1명이 지금도 공무원으로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민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정권에서 검찰이나 등등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정치보복 프레임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런 과거사에 관련해서 자기 반성하지 않는 정말로 나쁜 새끼들 명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것을 언론사에 알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도 계속 띄우고 하면서 그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그냥 그 소극적 부역 있잖아요. 네. 뭐 그냥 자리 보장하느라고 그거 빼고 적극적으로 부역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권 같은 것을 앗아간 자들, 뭐 고영주 같은 인물도 박근혜 정권까지는 승승장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민간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악행을 알리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근데 국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 여상규가 자기 발목 찍은 거야. 막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들도 이런 생각 못 하고 있잖아요. 까먹고 있잖아. 네. 근데 전화 잘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거야. 그때는 좀 그렇죠. 예.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는 좀 유감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막 분통 터뜨리지 않았을 거라고. 웃기고 앉아있네라 그랬죠. 우리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그 강한 심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비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이 관료주의 적폐라는 이 관료주의가 사실 이런 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관료주의의 문제거든요. 네. 관료주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나쁜 쪽은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요직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기록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갖고 오면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행안부가 이제 그 국가기록원 문제에 대해서 예. 그때 당시에 국가기록원장으로 근무했던 박모 씨가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사전 해명 기자회견을 해버려요. 그럼 뭐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한테 연락할 내부 네. 프락치가 있는 네. 거죠.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다는 말은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속관에서 뭐 처형하자 이런 것보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베의 대표적인 모습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반성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땅을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살려준 거. 반성이 없는 가운데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